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아직 아버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서랍 속에 간직하고 계신 서류 폐기하시고 채우리 선생을 해들병원에서 내보내시면 그럼 그때 음성 파일 삭제할게요. 한진태는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 이제 그만 자신이 정순정을 알아보고 다닌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눈앞에서 지워달라고 했는데 진나영은 한술 더 떠서 한진태를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널 애초에 이 집에 발을 디디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한진태는 생각할수록 진나영에게 놀아나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하였습니다. 한진태는 94년도에 현우를 잃어버린 후 김마리와 사이가 소원해졌지만 98년도에 해들 요양병원에서 9살인 현우를 다시 만나 김마리와 화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진태는 김마리와 함께 현우를 만나러 가려고 집에 들렀다가 장인인 김영수의 독서를 엿듣고 마음의 문을 영영 닫아버렸습니다. 김영수는 한진태가 욕심 때문에 현우를 버렸으니 절대 믿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현우를 찾아 해들병원을 함께 이끌어 나가라고 김마리에게 말했던 것인데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진태는 해들 요양병원에서 우연히 현우를 다시 만났지만 정순정이 그날 쇼크로 바로 사망해 버리지 않았을 경우 그 후에도 현우를 보러 요양병원에 한두 번 더 갔지만 현우를 계속 모른 채 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영수가 현우가 9살 때까지는 살아있었는데 당시 한현성은 8살이지만 유산 얘기를 하면서 유독 현우에게만 집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유원장의 한진태에게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면서 한진태에 대한 애정은 1도 없다는 것을 김마리에게 표현했는데요. 한진태가 해들가에 들어와 욕심을 낼 일이 있었다면 한진태 자신이 해들을 차지하는 것 외에도 아들 한현성에게 해들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김영수의 유원장의 한진태를 위한 상속은 없어도 김마리는 어차피 나중에 한진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한현성에게 자동적으로 유산 분배를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한진태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김영수의 유언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의 독한 유언이 한진태에게 고통을 주려면 해들의 재산이 한진태의 아들 한현성에게도 돌아가지 말아야 이야기 흐름이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요. 김영수는 해들의 재산을 김마리와 현우만 가지기를 원했던 뉘앙스가 큰 것으로 보아 한현성이 정말 김마리와 한진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영수가 한진태를 현우의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미 김마리가 현우를 임신한 것을 알고도 한진태와 결혼을 시켰다는 뜻이거나 김마리가 현우를 낳은 뒤에 어린 한현성을 데리고 사는 한진태와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재벌가라도 임신한 딸을 보통의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을 것이고 딸이 임신한 것을 숨기고 시집을 보냈다가는 차후에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는데 김영수는 한진태가 김마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에 처음에는 감동하였지만 나중에는 한진태가 해들을 가지기 위해 남의 자식을 잉태한 김마리와의 결혼 생활을 억지로 참아냈다는 것을 알고 현우를 버린 것이 한진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채우리와 한현성이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김마리는 한진태와 결혼을 하여 현우를 낳고 바로 또 현성이를 가졌다는 것인데 만약 김마리와 한진태가 각각 어린 자식을 데리고 결혼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김마리 입장에서는 나는 한진태, 당신이 데리고 온 현성이를 내 자식처럼 잘 키워줬는데 당신은 왜 내 아들 현우를 친자식처럼 여기지 않고 아버지 김영수의 말대로 현우를 갖다 버렸냐며 증오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김영수 입장에서는 해들의 모든 재산을 김마리와 현우에게만 주고 싶고 한진태와 한현성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서 유언장에조차 한진태에게는 국물도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태는 김영수의 독서를 들었을 때 자신뿐 아니라 당시 8살이었던 아들 한현성도 아무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불만이 증폭이 되어 9살 현우를 다시 찾으러 가는 것을 포기해버렸고 정순정이 현우를 알아서 잘 데리고 살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마리가 현우를 다시 못 만난 것은 모든 게 김영수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던 한진태는 채우리가 현우인 것을 안 뒤로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어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채우리의 정체를 김마리에게 알려주어 두 사람이 화해할 기회가 아직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김마리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지를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진나영은 채우리와 관련된 것은 해들가에 먼지 한 톨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진태에게 먼저 서류를 없애라고 명령하였고, 한진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김마리와는 끝인 걸 알면서도 진나영의 새치여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만 잘 구워 삶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허점을 흘리고 다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멍청이였는데요. 김마리가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들고 불일치로 나온 결과 때문에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어머니가 무슨 서류를 보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계신다면서 나름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한현성은 덕분에 그 서류가 무엇이길래 하는 의심이 들게 되었고, 그동안 수시로 진나영과 한진태가 속닥거리던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한진태가 병원에 있는 사이 집안을 뒤지러 들어왔다가 결국 한진태가 미쳐버리지 못한 검사지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한현성이 해들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중요해지는 기점인데요. 진나영의 치마폭에 쌓여 바보같이 콩만 한 알 두 알 세 알 세고 앉았던 한현성이 김마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앞서 추측했듯이 한현성이 김마리의 아들이 아니고 한진태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라면 한진태처럼 후계자 욕심에 눈이 멀어 배신을 땡길지, 아니면 제 자식처럼 키워준 김마리의 은혜에 보답을 하게 될지 점점 더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94화에서는 최선영과 김마리 때문에 고구마가 목에 얹힌 기분이었는데요. 막판에 한현성이 서류를 찾아내어 그나마 사이다 한 모금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유전자 검사가 불일치로 나오자 최선영에게 결과를 알려주러 갔다가 한진태가 검사를 위해 뒤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최선영이 한 말에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한진태를 그동안 현우 찾는 것을 방해한 사람인 줄로만 의심을 했었다면서 한진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였고, 한진태는 김마리가 착각을 해주니 뭔가 얻어걸린 듯한 기분이 되어 김마리에게 약도 챙겨주면서 자상한 남편 코스프레를 시전하였습니다. 김마리는 해볼 것은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현우 찾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데 95화부터는 하늘도 김마리의 모정에 감복하였는지 한현성을 통하여 현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주게 됩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이 한진태의 서재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한진태와 비밀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것을 자주 봐서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 있나 수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인데요. 한진태의 책상 서랍에서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지를 발견하고서야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게 뭐지? 채우리가 현우형? 한현성은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진나영도 한현성을 보고 콩이가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나영씨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 유전자 검사에 채우리가 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나영은 뭐라고요? 채우리 선생이 현성씨 형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며 시치미를 뚝 떼자 한현성은 정말 나영씨는 몰랐다는 말인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형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나영은 아버님이 현성씨 형을 찾고 있었다니 그건 저도 정말 놀랄 일이네요. 현성씨도 알잖아요. 아버님이 콩이방 만들라고 현성씨 형님 방 모조리 치우라고 하신 거. 근데 아버님은 뒤로 현성씨 형을 찾고 계셨다니 당황스럽네요. 한현성은 난 나영씨가 하는 말이 왜 진실로 들리지 않는 거죠? 나영씨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물었을 때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나한테 형을 찾으면 기분이 어떨 거냐고 물었던 것도 채우리가 형이란 거 알고 떠보려고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하자. 진나영은 현성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현성씨가 형을 찾으면 어머님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뻐했는데 최 선생이 현성씨 형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알려줬겠죠. 괜히 생사람 잡지 말아요. 진나영의 말에 한현성은 그럼 어제 어머님이 보시고 우셨다는 서류는 뭐예요? 어머님도 최 선생과 유전자 검사에서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어느 검사가 맞는 거예요? 이 검사지가 진짜 아닌가요? 아버지는 어머니께 유전자 검사를 권하시기 전에 벌써 검사를 하신 거 보니 그동안 최 선생이 내 형이라는 걸 숨기신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가 하신 검사는 누군가가 조작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영 씨는 정말 이 일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생각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진나영은 현성 씨는 제 남편 맞아요? 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신뢰가 이렇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성 씨야말로 저한테 좀 솔직해져 봐요. 현성 씨야말로 정말 형이 살아 돌아오면 좋아요? 겉으로는 어머님 걱정하면서 속으로는 형이 살아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고요. 한현성은 그 말은 나영 씨는 우리 형이 살아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검사를 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어머님 검사를 중간에 조작했나요? 진나영은 현성 씨 말은 똑바로 하고 똑바로 들어야죠. 전 그냥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른 것 뿐이에요. 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어머님 유전자 검체를 중간에 바꾸라고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렸어요. 아버님도 오로지 현성 씨만을 위해 그동안 숨기신 거고요. 솔직히 현성 씨 형이 살아 돌아와서 당신한테 이로울 게 하나라도 있어요? 현성 씨 외로움을 달래준다고요? 그게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현성 씨 형이 살아 돌아오면 현성 씨만 나락으로 간다고요. 이 해들가의 모든 것이 형님 차지가 될 텐데 현성 씨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이게 다 아버님이 현성 씨를 위해 아버님이 하신 일이고 나도 우리 콩이를 위해 아버님 뜻을 따른 것 뿐이에요. 하자 한현성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콩이를 위해서요? 나영 씨는 자기 자식을 위해 우리 어머니의 자식을 숨기는데 동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진나영은 난 엄마로서 우리 콩이 지켜야 해요. 우리 콩이가 찬밥 대우받는 거 싫어요. 당신 그거 알아요? 최 선생이 진수지랑 남매 포기하고 연인으로 살겠다고 파양 신청하기로 한 거. 최 선생이 진수지랑 결혼이라도 하면 어머님 눈에는 해들병원을 좌지우지하는 두 사람만 보일 것이고 당신과 나는 그 두 사람 인생의 들러리 신세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콩이한테 불행한 미래 안겨주고 싶어요? 하자 한현성은 그렇게 콩이가 소중하면 우리 형이 어머니께 소중하다는 것을 왜 몰라요? 진나영은 현성 씨 말 잘했어요. 아버님도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최 선생을 숨기신 거예요. 제발 이대로 넘어가요. 어머님께 다 일러 바치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콩이만 생각해주면 안 돼요? 한현성은 당신이 정말 콩이를 사랑하는지도 의심스럽네요. 남도 아니고 가족이 가족의 행복을 짓밟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나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나까지도 속이려 한 건데 혹시 콩이는 내 아이가 맞긴 한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내가 너무 의심을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진나영은 현성 씨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설마 우리 아이를 가지고 당신을 속이겠어요? 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 없어요. 하자. 한현성은 지금 그 입에서 아이란 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당장. 한현성은 검사지를 들고 나가버렸고 진나영은 다급하게 한진태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님 큰일 났어요. 지금 얼른 집으로 오세요. 현성 씨가 다 알아버렸어요. 최우리 선생 검사지를 다 보고 말았다고요. 빨리 오세요. 한진태는 뭐야? 현성이가 다 보고 말았다고? 한진태는 하늘이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진나영이 서류를 버리라고 했을 때 진작에 버릴 걸 현성이가 다 알아버렸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부랴부랴 집에 오니 한현성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이고 진나영은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진태는 현성이는 어디 간 거냐?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길래 현성이가 서재에 들어가는 걸 막지 못한 거야? 진나영은 현성 씨가 그 서류를 찾으려고 집에 온 줄은 미처 몰랐어요. 잠깐 차를 준비하던 사이에 그만 한진태는 너 어디까지 말한 거야? 최 선생이 현우라고 사실대로 말했어? 현성이한테 뭐라고 말했냐고. 진나영은 전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는데 현성 씨가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했어요. 저야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검사지는 아버님이 먼저 하신 거 맞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게 왜 제 말을 듣지 않고 서류를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한진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
현성이가 모든 걸 알게 됐는데 너는 너 혼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빠져나가겠다는 거냐? 너만 집안에서 현성이를 잘 단속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한진태의 말에 진나영은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한 배를 탔다고요. 하지만 그건 배가 무사할 때 얘기고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다 죽을 순 없잖아요. 저라도 살아남아서 침몰하는 배를 구해내야죠. 아버님과 제가 공모했다는 생각에 지금 현성 씨가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현성 씨를 생각하신다면 아니 현성 씨 아이 콩이를 생각하신다면 현성 씨와 제가 화목한 가정을 계속 꾸리고 살 수 있게 아버님이 희생하셔서 이 모든 일은 아버님 혼자 꾸미신 일로 하자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아직 아버님이 정순정 씨를 진작에 찾아다니신 녹취 파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요. 한진태는 너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구나. 현성이를 위한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를 짓거려라.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콧방귀를 날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고 그 전에 한현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현성은 간교하기 그지없는 진나영과 이혼을 하면 그만이지만 김마리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본인조차도 채우리가 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진나영에게 말할 때는 정말 형이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엄마의 마음을 녹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막상 채우리가 형이라고 하니 그렇게 친하게 지낸 베프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것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채우리를 형이라 부르며 그동안의 외로움을 벗어버리고 싶은 심정도 듭니다. 한현성은 마당집 앞을 기웃거리며 혹시라도 채우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서성이는데 채우리가 마당에 나와 한현성을 발견합니다. 아니, 한 본부장이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무슨 일이에요? 하자 한현성은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하자 채우리는 이사장님은 잘 계세요? 요즘 워낙 몸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그저께 저희 집에 오셔서 쓰러지실 뻔했거든요. 한현성은 알아요. 어머님이 그때 최 선생과 유전자 검사를 하신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하자 채우리는 이사장님이 저와 유전자 검사를 하셨다고요? 언제요? 전 모르는 일인데요. 하자 한현성은 최 선생은 모르고 있었군요. 아마 최 선생 어머님과 저희 어머님이 비밀리에 진행하셨던 모양이네요. 하자 채우리는 이사장님께서 절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신 이유가 그럼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와서 가동한 절 아드님으로 착각하신 걸 사과하신 거군요. 저야 괜찮지만 이사장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정말 저도 옆에서 뵙기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자 한현성은 속으로 그 검사 잘못된 거예요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만약 채우리가 자신의 형이면 한진태에게도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는 최 선생을 왜 숨기려 했을까? 아버지가 자식을 일부러 숨긴 것을 알면 최 선생이 받을 충격은 또 얼마나 클까? 갑자기 복잡한 심정이 되어서 차마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말을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한진태에게 이유라도 물어보고 판단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진태를 보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버지는 왜 형을 찾아놓고도 숨기시고 두 번째 검사는 조작까지 하셨어요? 채우리 선생이 내 형이면 아버지에게도 아들인데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에겐 다 같이 소중한 자식 아닌가요? 한진태는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하자. 한현성은 제 처가 한 말과 같은 말을 하시네요. 두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를 위한 일이에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힐수만 있다면 어머님께 형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형을 다 찾아놓고도 그걸 방해하시다니 채우리 선생을 분원으로 보내려고 하신 이유도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정말 아버지는 위선적이세요. 하자 한진태는 위선적? 내가 널 위해 그동안 어떤 맘으로 살았는데 나도 네 형을 찾아주고 싶었고 오래전에 찾은 적도 있었다. 한현성은 뭐라고요? 형을 찾은 적이 있으셨다고요? 언제요? 아니, 이번 말고도 또 어머니를 속이셨어요? 하자 한진태는 내 탓이 아니야. 다 네 할아버지 때문이다. 네가 8살이었을 때 난 현우를 찾았었다. 하지만
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는 이런 한 푼 유산을 남기신 적이 없었고 현우를 찾아서 해들을 물려주신다는 생각만 하셨어. 너한테도 마찬가지셨어. 나를 그냥 해들병원의 개로만 여기시고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으시곤 개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그냥 주시지는 않겠다는 고약한 양반이셨어. 현우를 찾기 전에는 절대 유산 상속 절차를 밟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셔서 내가 이 나이에 허울만 해들병원 원장이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바지 원장이나 다름없다. 모든 건 네 엄마 권한이지.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너한테 물려줄 것도 나는 없다. 한현성은 할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아니 왜요? 형이나 저나 다 같은 손자인데요. 그런데 아버지도 어차피 할아버지랑 같잖아요. 저를 위해서라는 핑계만 대시고 형을 찾았어도 모른 척 하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왜 검사를 2번 다 어머님과 최 선생만 검사하셨어요? 아버지가 직접 하시지 않고요. 한진태는 내가 왜 그랬겠니?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왜 나랑 너한테는 유산을 안 남기셨는지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니? 너와 난 해들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넌 최 선생의 친동생이 아니야. 최 선생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다. 이제 알겠니? 한현성은 현우 형이 제 친형이 아니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최 선생이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서 안 찾으신 거다 그 말씀이세요. 한진태는 안 찾은 게 아니고 네 할아버지 성화에 못 찾은 거다. 네 엄마랑 난 니들이 3살 2살 어렸을 때 결혼을 했어. 각각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 서로 이해하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난 네 할아버지한테 천덕꾸러기가 된 셈이었어. 나는 널 해들가의 떳떳한 손주로 살게 하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다. 이제 와서 모든 게 밝혀지면 지난 30년 동안 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아온 거야? 현우가 돌아왔으니 네 할아버지 유언장이 집행될 거고 너와 난 빈몸으로 계속 살게 될 거야. 너는 정말 그걸 원하는 거니? 한진태의 말에 한현성은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아무리 내 아버지라도 엄마와 형을 갈라놓은 것은 용서할 수가 없고 진나영도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자 평생 얼굴 볼 자신이 없어집니다. 한현성은 한진태의 말대로 자신이 채우리의 친동생이 아니면 해들가의 모든 것은 애초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니 김마리가 자신을 친아들로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김마리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맙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자신을 위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검사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나니 충격을 받았고 진나영을 이대로 한현성과 살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마리는 최선영을 찾아가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며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최선영은 자신이 존경했던 한진태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진나영이 진수지를 나락으로 몰고 간 과거의 증거를 내보이며 아들을 위한다면 진나영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하시라고 말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를 병원장직에서 해임을 시키고 한현성은 진나영과 결국 이혼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